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이 문제는 사실 갈피를 잘 잡으시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제 애초에 이런 메뉴를 만드는 것부터 다시 한번 해보시길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간은 조금 넉넉하게 드려봤어요. 자, 일단 이 메뉴 구성을 우리가 어제 했던 거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한테는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메뉴 박스가 될 부분과 그 다음에 메뉴가 될 부분, 그 다음에 메뉴 아이템이 될 부분,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될 부분, 이렇게 네 가지의 레이아웃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바탕으로 설계를 이제 들어가 볼 건데, 일단 메뉴 박스를 랩이라는 태그로 만들 거고요. 그 안쪽에 메뉴라고 하는 녀석을 아니다. 메뉴 박스를 섹션으로 하고요. 메뉴라고 하는 녀석을 내비, 그리고 메뉴 아이템들을 div, 그리고 얘는 4개, 그리고 그 안쪽에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자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럼 젠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구조를 기본적으로 쉽게 뽑아낸 건데, 이 상태에다가 이제 필요한 것들 몇 가지를 해볼게요. 일단 바디 태그의 노멀라이징 먼저 진행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A 태그한테도 노멀라이즈가 필요하겠죠. 컬러는 inherit,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까지. 얘네들은 이제 노멀라이즈를 한 거니까 이제 앞으로 건드리지 않을 거고 여기서부터 작업 들어갈 거예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섹션에다가 제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좀 부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안쪽에 있는 내비 메뉴를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근데 이 내비 같은 경우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보면 너비가 최대화되고 있어요. 얘가 너비가 최대화되는 이유는 블록 요소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비를 최소화로 시켜줘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내비에 자식으로 있는 div 얘네들도 디스플레이가 inline 블록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야 한 줄을 혼자 쓰지 않고 여러 개가 나눠서 사용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 내비한테 이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패딩 같은 거. 상하는 0이고 좌우에다가 한 20픽셀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도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러고 이제 얘네들을 좀 사이즈를 키워줄 거예요. 안쪽에서 패딩을 가지고 좀 커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건데 얘한테 줄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자식이 커지면 이 녀석은 같이 커질 거니까. 그래서 div의 자식으로 있는 a라고 해서 이 녀석한테 패딩을 한 15픽셀 정도 부여를 할 겁니다. 근데 이 패딩은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거죠. 지금 위아래가 안 늘어났으니까 이걸 적용시켜주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를 inline 블럭으로, 여기서는 이 a 태그의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바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 a 태그가 블럭이 되면은 a 태그도 한 줄을 혼자 써야 되니까 줄바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줄바꿈 안 되고 있죠? 자, 얘는 a 태그가 div에 감싸져 있어요. 자, 이거는 보더를 씌워서 보면은 좀 쉽게 이해가 가능할 부분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 자, div는 inline 블럭이라서 한 줄을 여럿이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빨간색 네모가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A는 각각의 div에 갇혀 있죠. 이 A들끼리 만약에 형제였다면 지금 블럭이 됐을 때 한 줄을 혼자 써야 되니까 줄바꿈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div 하나당 A가 하나씩만 들어있는 상태니까 이 녀석은 div를 벗어나서 뭔가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이게 이렇게 동작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빵빵하게 사이즈가 커지는 것까지 진행을 했네요. 그럼 우리가 호버만 더 추가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때 A 태그의 호버를 하나, div 태그의 호버를 하나, 결국 같은 영역을 선택하게 될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앞쪽으로 호버를 당기면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1차 메뉴는 다 완성이 된 건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어제 이런 말씀은 안 드렸어요. 제가 큰 것부터 작은 거 손으로 들어가라, 작업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는 드렸지만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아직 안 드렸었는데, 뭐냐면 큰 영역부터, 레이아웃이 조금 더 큰 범위부터 세세한 디테일을 잡아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CSS 파일, 그 CSS에다 우리가 적은 코드가 순차적으로 선택자가 길어지게 돼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물론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CSS 파일도 가독성을 위해서 정리할 필요가 좀 있는데, 이 기본적인 틀을 어기지 않고 적용을 하신다면은 큰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큰 범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1차 메뉴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이 모든 녀석들, 섹션, 내비, A, 이 녀석들의 태그를 다 div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문제였으니까 여기를 다 수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div한테는 href가 의미가 없으니 얘네들은 제거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div는 뭐 여기서는 블록 요소로 사용을 할지 인라인 블록으로 사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라인 블록이나 블록 둘 중에 하나지 인라인은 아닐 거니까 이거 자식관계 줄바꿈 좀 신경 써주도록 할게요. 인라인 요소들은 형제가 존재하지 않을 때 줄바꿈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하지 않습니다. 자동 줄바꿈을 시켜도 그게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태그들의 div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당연히 스타일은 적용이 안 되고 있을 거고,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일단 사용한 태그들을 다 div로 바꿨으니까 선택자 또한 다 div로 바꿔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식 관계를 파고 들어갈 수 있게끔 적어놨으니까 이거 별 문제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된 것 같아 보이죠?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호버 안 바꿨네요. 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마우스가 호버 됐을 때 얘는 보도 레디우스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 버렸죠. 지금 마우스 올렸을 때 커서가 바뀌지 않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A 태그가 빠졌으니까 뭐 물론 우리가 넣어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걸 논외로 치고, 이게 문제죠. 이게 얘가 왜 문제인가 라고 보면, 자, 우리는 모든 태그가 지금 현재 div이고요. 물론 부모 자식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런 호버의 개념, 이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에 자식으로 있는 div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그 올라간 녀석의 자식으로 있는 div한테 내가 이런 영향을 줄 거야 라고 만든 건데, 그런 건데 얘는 문제없이 적용이 돼요. 얘도 문제없이 적용이 될 거고요. 단 여기서부터가 조금 애매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div의 자식으로 div가 있는데 이 녀석의 자식으로 div가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의 자식으로 div가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관계가 이렇습니다. 가장 큰 부모부터 하나, 둘, 셋이에요. 자, 이거 볼게요. 아니다, 이거 말고 이거부터 보죠. div가 4개 있을 때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 그러면 따져볼게요. 이 녀석의 자식으로 있는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 자식으로 있는 div니까 얘네들만 선택되겠죠.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 이 녀석을 보게 되면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예요. 그럼 얘가 이 선택자를 통해서 적용될 녀석들은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 즉 얘네들도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을 기점으로 출발해서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 그 녀석의 자식으로 있는 div, 얘도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스타일을 부여하고자 했던 녀석은 이 세 번째 이 녀석인데, 이 녀석뿐만이 아니라 얘도 지금 같은
스타일이 부여가 된다. 왜? 동일한 태그 이름으로 관계를 형성했지만 이 관계가 중복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 묶음을 봐도 div 3개고 이렇게 한 묶음을 봐도 div가 3개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스타일이 딱딱 올바르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도 아직 예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어차피 div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인라인 블럭인 게 중요하진 않은데 자 이제 그 위에가 문제인 거죠. 이 위에 있는 녀석은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한테 우리가 이렇게 스타일을 줬어요. 이 상태일 때는 이렇게도 한 세트고 이렇게도 한 세트고 이렇게도 한 세트예요. 그것 때문에 보더 레디우스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이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이 세트한테도 적용이 돼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레디우스가 깎여 나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모든 div들은 지금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태그를 같은 태그, div 태그로 모두 다 구성을 바꾸는 것까지는 이렇게 실제로 많이 해요. 우리가 실제로 웹을 화면을 그릴 때 여러 가지 태그들을 많이 안 쓰고 쓰는 태그들만 주로 몇 개 써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써야 10개에서 10개 넘지 씁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잘 안 써요.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걔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죠. 자, 우리가 그동안 기본적인 HTML과 CSS를 좀 배워오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좀 쌓았는데 자, 지금 현재 제가 작성한 이 div 태그 이름 말고 제가 이 녀석만 명확하게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id라는 개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도 있죠. 그 다음에 nthchild까지 있겠네요. 그죠? 이 녀석을 정확하게 이 div만 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id, 클래스, nth 등등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셋 중에 누가 가장 적절할까요?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id를 써도 할 수 있고요. nthchild를 써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제일 편해요. 왜 그런지는 이 녀석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클래스를 부여할 겁니다. 첫 번째, 가장 바깥의 이 레이아웃, 메뉴 박스에 해당하는 이 녀석한테는 메뉴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부여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얘는 메뉴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메뉴라고 넣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녀석부터는 이제 메뉴 아이템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메뉴 아이템이라고 클래스를 부여를 할 건데 이 녀석은 지금 여러 개죠? 이걸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얘를 닫고 얘를 닫고 이렇게 보면은 메뉴 안에 메뉴 아이템이 여러 개입니다. 이렇게 공통된 클래스를 줘도 되겠죠? 왜냐면 이 각각 메뉴 아이템들은 다 동일한 스타일을 부여받을 예정이니까. 그쵸? 자, 일단 여기까지 했을 때 id보다 클래스가 유리한 점은 나왔어요. 얘가 월등히 우세하다. 왜? 동일한 스타일을 부여해야 되는 녀석들이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녀석들을 ID 가지고 처리하려면 ID가 4개가 다 달라야 된다는 거고 ID가 4개 다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CSS를 똑같은 걸 4번을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ID를 찾아서 우리가 작업을 하려면 그렇죠? 불편하겠죠? 그래서 클래스가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NTH 차일드는 굳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첫째 뭐 바디에 자식으로 있는 뭐 NTHC, First Child div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째를 골라내고 그 녀석이 가진 자식 div 그리고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파고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얘도 결국에는 똑같은 CSS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굳이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아이템 텍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까지 클래스를 좀 부여를 하겠습니다. 메뉴 아이템 텍스트
라고 해서 이 녀석도 같은 스타일을 부여받아야 되는 녀석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네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부여를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역할에 맞게끔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이름을 활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냥 div를 고를 게 아니라 메뉴 박스 클래스를 불러낼 거고요. 그 다음에 메뉴 박스 클래스의 자식으로 있는 메뉴 클래스를 불러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마지막 왜 이렇게 이게 마우스가 마지막을 먼저 바꿔준 다음에 참 불편하군요.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도 바꿔주고 메뉴 아이템 텍스트라고 하는 이름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그러면 호버 부분도 사실 똑같이 들어가되 여기 아이템한테 호버했을 때 라고 준다면 되겠죠. 역할에 맞게 메뉴 박스는 메뉴 박스, 메뉴는 메뉴, 메뉴 아이템은 메뉴 아이템, 메뉴 아이템 텍스트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다 부여를 하게 되면 똑같은 div 태그를 사용을 했지만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얘네들을 불러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기능은 완료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마우스 포인트 바꾸는 거 알려드릴게요. 호버했을 때만 바뀌면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주도록 할 겁니다. 이거 그냥 스타일 속성 중에 있어요. 자, 어떤 속성이냐면 커서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커서라는 스타일 속성에다가 값을 포인터라고 주게 되면 우리가 A 태그에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클릭은 당연히 의미가 없겠지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런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커서라는 스타일 속성으로 부여를 할 수 있다. 이러면 진짜로 그 여러 가지 태그를 섞어서 만들었던 상황이랑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죠.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됐어요. 불필요하게 CSS 코드가 늘어났다? 그것도 아니죠. 선택자 부분만 좀 이름이 길어졌을 뿐인 거지. 그리고 HTML 태그에 이렇게 클래스 명들이 적혀 있을 뿐인 거지. 뭐 같은 코드를 중복해서 쓰게 됐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죠. 실제로 바꾼 거 아무것도 없고요. 이름만 바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해결을 해 봤습니다. 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제가 두 번째 문제를 또 열어 드릴 거예요. 비슷해요. 상황은 비슷한데 문제가 요구하는 거를 이 1차 메뉴를 여러분들이 또 직접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시고 그 이후에 문제에서 말하는 거를 적용을 시켜 보세요. 하는 방식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이제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메뉴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태그 구성, 레이아웃이랑 그리고 스타일을 부여할 때 이런 생각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처음부터 다시 만들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두고 문제 적용만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문제를 열어도 똑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비슷하게. 자, 이 녀석 그냥 가지고 문제가 요구하는 게 최상위 엘리먼트의 클래스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지워달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최상위 엘리먼트라면 이 녀석이에요. div. 메뉴 박스에 해당하는 이 녀석입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클래스들을 다 제거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다 넣어서 실제로 스타일을 부여해도 문제가 없는 거는 확인을 했고요. 근데 레이아웃이 좀 더 복잡해지고 이 안에 구성물들이 더 많아진다면 그때그때 우리가 클래스명들을 다 부여한다라는 게 사실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한 방식으로 가보자 라는 취지를 가지고 이 녀석들의 클래스를 다 제거할 겁니다. 메뉴 박스라고 하는 녀석을 제외하고는 다 지워줬어요. 자, 그랬더니 당연히 적용이 안 되죠. 왜냐면 이런 클래스가 이제 없으니까 해당 선택자로 찾아갈 수 있는 녀석이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문제 없게끔 메뉴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렵지 않죠. 얘는 너무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볼 건데 첫 번째 div 메뉴 박스는 클래스가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자, 메뉴 박스의 자식으로 있는 메뉴, 즉 우리는 지금 이 녀석을 선택하고 싶어요. 메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가 사라진 현재 이 녀석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메뉴 박스 클래스의 자식으로 있는 div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모든 태그를 div로 바꿨던 그 상황처럼 얘도 뭔가 다른 녀석들한테 영향을 줄까요? 얘는 이제 다른 녀석들한테 영향을 안 주겠죠. 왜냐하면 div의 자식 div라는 개념과 지금 일맥상통하긴 하지만 우리는 메뉴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찾아가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 녀석이에요. 그럼 무조건 이 메뉴 박스의 자식으로 있는 div니까 다른 녀석들은 선택이 될 리가 없다. 정확하게 이 녀석만 선택이 되는 거다. 우리한텐 지금 메뉴 박스의 자식으로 div이 하나니까요. 정확하게 이 녀석만 선택이 딱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거고 그 밑에 자 그러면 이 메뉴까지는 메뉴 박스의 자식 div로 해결을 했었는데 메뉴 아이템들도 결국에는 자식으로 있는 div라는 개념이 이어지겠죠. 이 코드도 이 선택자도 결국에 다른 녀석을 선택할 일은 이제 없어요. 무조건 메뉴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 즉 가장 바깥에 있는 이 div의 자식, 그 녀석의 자식이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과 밑에 또 하나 더, 총 4가지의 div들이 선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div로 변경을 해주면 이제 적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문제없게 잘 적용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해봤던 모든 태그를 div로 바꾼다의 과정에서 div의 자식 div 이런 식으로 선택자를 골랐을 때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스타일이 부여가 안 됐었죠. 그 문제를 우리가 최상의 엘리먼트한테 클래스를 부여하는 걸로 해결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한 이유는 div의 자식 div는 출발지가 div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든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든가 그 어디에서 출발을 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 조건이 없으니까 따로. 그래서 중복 적용이 됐던 건데 메뉴 박스라고 하는 이 최상의 엘리먼트가 가진 클래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출발지는 여기야 라고 고정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이 선택자가 판단할 때 출발지는 여기서부터야 라고 정해놔서 이제 이게 가능한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여러 가지 태그들을 범용적으로 사용한 상황과 그리고 거기서 div로 바꾼 상황 그리고 클래스를 사용했던 상황 그리고 클래스를 최상의 엘리먼트 하나만 남겨놓는 상황 점점점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주로 사용하는 태그가 10개에서 15개 남짓 정도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이 레이아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짜는 거는 충분히 다 태그만으로도 구별이 가능해요. 근데 그 안쪽에서 유사하게 태그들을 막 여러 가지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이런 방식을 추가하면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div만 사용하면서 최상의 엘리먼트에 클래스 넣는 게 좋다 이게 아니라 이런 방식과 다른 태그를 사용하는 방식을 잘 병합해서 써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문제 하나 열 거예요. 이 문제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않을 거고 조금 들여 볼 텐데 자, 이거는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문제가 하나 더 올라왔을 겁니다. 방금 거 정답과 함께 올라왔을 거예요. 자, 이 녀석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1차 메뉴가 버전 1부터 3, 4 그리고 최종까지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부터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최종본까지 총 5번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버전 1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버전 1을 코드를 봅니다. 태그 구성을 봐요. 그리고 이대로 한번 만들어 봐요. 그 다음 버전 2를 보고 태그 구성을 봐요. 그대로 한번 만들어 봐요. 그 다음 버전 3 태그 구성 보고요. 그대로 한번 만들어 봐요. 그 다음 버전 4 만들고 버전 5 만들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5번 버전 5번이다. 아니, 버전 4 다음에 최종 버전이다. 이 녀석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간을 들여볼 테니까 일단 진행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잠깐만 앞에 화면 볼게요. 이거 시간 드리긴 드리는데 이거 하나는 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직전에 문제 풀고 있던 게 상황에 맞는 태그를 알면 그걸 사용하고 모르면 DIV를 써라 라고 해서 이 5가지 버전, 최종 버전을 우리는 여기다가 포커싱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했는데 이 녀석에 대해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게 지금 최종 버전이 가지고 있는 태그 구성이에요. 그만큼이. 여길 봤을 때 얘는 랩이라고 하는 이 태그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상황을 봤을 때 얘는 누구예요? 얘는 메뉴 박스죠. 실제로 클래스 이름도 메뉴 박스라고 들어가 있고요. 얘는 메뉴 박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UL 이 녀석은 메뉴겠죠. 그 다음에 이 LI들이 각각 메뉴 아이템 텍스트, 메뉴 아이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LI의 자식으로 있는 A 태그가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 구조를 메뉴를 만들 때 기본적인 메뉴 구성을 할 때 이 구조가 가장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바깥에 있는 내비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바꾸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그 밑에 있는 ULLIA라고 하는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메뉴를 만들더라도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네이버에서 만들어져 있는 녀석인데 자, 얘를 보시면 div가 하나 있고요. 그의 자식으로 UL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식으로 li들이 있죠. 그리고 이 li의 자식으로 a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ul, li, a 이 구조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구조랑 동일하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게 우린 내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 녀석은 div를 쓴 것밖에 없어요. 자, 보시면 지금 이 div는 네이버 페이지에서 이만큼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다 여백 부분이겠죠. 어찌됐건. 그리고 실질적인 컨텐츠의 크기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건데 이만큼 안쪽에 각각의 메뉴 아이템들을 감싸기 위한 메뉴라고 하는 UL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렇게 UL이 이만큼 존재해요. 그리고 이 UL 안에 각각의 아이템들, LI 하나당 아이템들 하나씩, 그리고 A 태그는 LI랑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메뉴 만들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웹사이트의 메뉴랑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디자인을 많이 하면 이렇게 생겼던 녀석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거 말고는 기초적인 구조나 이런 구성, 레이아웃은 다른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메뉴에 대한 지금 레이아웃을 배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비, UL, LI, A 이 구조로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메뉴, 3차 메뉴 이런 식으로 해서 메뉴들을 더 추가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갈 건데 그때도 UL, LI, A라고 하는 이 구조가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반복되는 반복 구조로 우리는 레이아웃을 잡을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스타일을 부여하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이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구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 녀석도 만드셔야 되고요. 자, 다시 시간 드릴 테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은 메뉴를 좀 만들어 놓도록 하죠.
자, 기본 구조, 이제 내 메뉴 박스 역할을 할 네비 태그부터 만들어 줄 건데, 자, 네비 태그 만들겠다. 그리고 이거의 자식으로 메뉴 UL 만들 거고, 그 자식으로 li 4개, 그리고 그 녀석들한테 각각 a 태그 만들어 줄 거다. 라고 해서 href 샵 넣어주고, 이름으로는 메뉴 아이템 달러 사용을 해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만들면 태그 구성만 만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애초에 네비라는 태그한테 클래스까지 부여하면 좀 더 편하잖아요. 자, 젠코딩에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네비 태그를 만들 건데 라고 하면서 뒤에다가 점을 찍고 내가 클래스명으로 사용하고 싶은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 미리 보기로 보시다시피 클래스까지 한 번에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구성을 만들어주면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끝나겠죠. 자,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 태그, 내가 어떤 태그를 사용할지 적지 않은 상태에서 점 찍고, 만약에 나는 이런 이름으로 된 클래스를 가진 녀석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 div 태그로 만들어줘요. 태그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는 기본은 div입니다. 근데 네비로 만들고 싶었으니까 여기다가 앞에 네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불러내는 녀석 이름들이 대부분 선택자로 사용하는 것과 이 안쪽 젠코딩으로 사용하는 게 유사하다라는 걸 좀 느낌이 오시겠죠? 우리가 선택자에 쓸 때도 랩이라는 태그인데 클래스로 메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이라는 녀석을 고를 수 있듯이 젠코딩도 그런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 일단 갖췄고요. 자, 이 녀석한테 이제 노멀라이징 진행할 겁니다. 바디한테 마진 0, A한테 컬러 이네릿과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부여할 거고요. 그 다음에 UL과 LI에 대해서도 노멀라이징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진 0, 패딩 0,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 논 이렇게. 자,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났더니 바디라는 녀석은 마진이 꺼졌어요. 근데 UL과 LI도 마진을 끄고 있어요. 근데 바디한테는 패딩과 리스트 스타일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녀석은. 그래서 이거는 좀 간소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이렇게 써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무방하다. 이렇게 한 번에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H 태그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도 배웠는데 H 태그 마진 꺼졌죠. 그 마진, H 태그를 마진을 끄는 것도 이렇게 들어가도 무방해요. 이렇게 간소화할 수 있다면 간소화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노멀라이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실질적인 구성 해볼 건데, 자, 일단은 메뉴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불러다 놓고 이 녀석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부여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 메뉴 박스에 자식으로 있는 UL 이 녀석한테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 색깔 입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그 다음에 패딩 사용해서 상하는 0이고 좌우는 2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 사용해 줘야겠죠. 얘는 한 10픽셀. 자, 그리고 여기 단계에서 건드릴 건 더 이상 없을 것 같으니 다음 단계인 메뉴 아이템으로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자, 이 메뉴 아이템 쪽을 봤을 때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그거 말고는 더 건드릴 게 없겠죠? 자, 그럼 이제 메뉴 아이템 텍스트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한테는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그동안 바꿔왔고요. 그 다음 패딩을 부여를 했었는데 이렇게 그러면 A 사이즈가 커지면서 패딩을 적용시키기 위해 디스플레이를 변경한 거고요. 그 다음 패딩 때문에 사이즈가 커지면서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호버 진행하겠습니다. 자, A한테 호버를 하나, LI한테 호버를 하나 동일할 테니까 여기다가 컬러 블랙, 아니 화이트,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자 이렇게 줄게요. 자, 그동안 우리는 메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올려드렸던 이런 녀석들을 보시다 보면 아마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저는
A 태그의 사이즈를 키워서 li가 a를 감쌀 만큼 커져라. 그래서 li와 a는 같은 사이즈다 라고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A 태그한테 인라인 블럭을 주는 건 조금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 메뉴 아이템 li의 크기가 커졌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 녀석의 크기를 키운다면 작아졌네요. 키운다면 그리고 이 녀석의 이런 색깔을 한번 입혀서 볼게요. 정확하게 150이 거의 얼추 아니다 A한테 지금 그게 없어서 그렇군요. 얘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서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li의 크기를 인위적으로 늘려줘야 된다라고 해서 width 이렇게 너비를 부여하게 되면 a는 여기까지 a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호버를 li한테 줬기 때문에 a가 지금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백그라운드 컬러 없애놓고 보면 그만큼이 더 여백이 커진 거예요, 지금. 그쵸? 자, 이런 상황일 때 그러면 a를 패딩을 더 줘서 혹은 애초에 li의 사이즈를 너비를 이렇게 지정할 게 아니라 a한테 너비를 부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이 녀석의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꿔버리면 li가 커지는 대로 이 a 태그는 사이즈를 최대화시킬 거예요. 블록 요소의 특징, 너비 최대화. 그걸 이용하면 우리가 이 사이즈를 200으로 늘린다고 해도 a는 알아서 그 사이즈만큼 커질 겁니다. 실질적으로 최종은 이 A 태그의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가져가는 것까지가 최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li한테 너비를 부여하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메뉴 구성 다 만들었으니까 저는 이걸 복사를 하긴 할 거예요. 일단 이 메뉴들이 태그 구성이 레이아웃이 3개 HTML 부분에 이게 한 덩어리라고 봤을 때 이만큼이 이 녀석이 3개 존재하지 않으면 화면에 3개를 그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얘는 무조건 3덩어리가 있기는 해야 돼요. 다만 그 3덩어리를 전체적인 스타일을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관건이었죠.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한 뒤에 다 동일한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컬러 같은 거를 줘버리면 같이 바뀌는 게 문제죠. 저는 이거 구별을 좀 위해서 마진 탑을 조금만 구별을 하겠습니다. 얘를 좀 떨어지라고.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되게 많아요. NTH 차일드를 사용해서 내비, 이 녀석이 첫째냐, 둘째냐, 막내냐 이런 걸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글자색에 관련돼서만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쉬운 건 이런 느낌이에요. 메뉴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그냥 살려놓은 뒤에 클래스를 하나 더 적는 겁니다. 클래스는 여러 개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번째로 적어주는 클래스의 이름만 살짝 넘버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자, 복사를 해놨죠? 이 클래스의 자식으로 있는 UL의 자식으로 있는 li의 자식으로 있는 a 얘한테는 지금 우리가 첫 번째가 블랙이니까 얘 말고 2로 갑시다. 이 녀석한테는 컬러를 레드로 줄 거야. 그 다음에 3. 이 녀석한테는 블루로 줄 거야. 이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기본적인 모든 스타일은 여기까지 메뉴 박스로 다 통일돼서 적용이 될 거고요. 우리가 부여하고 싶은,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싶은 컬러, 색상만 얘네를 활용하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처리는 이렇게 불러낼 필요가 없어요. 자식으로 있는 UL, 자식으로 있는 LI에 자식으로 있는 A 이렇게 불러내서 컬러를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컬러는 상속될 거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적어도 우리가 해결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되실까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문제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도 호버했을 때에도 색깔이 안 바뀌죠.
그것까지 적용을 하려면 조건을 까다롭게 주면 돼요. 근데 까다롭게 준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 이거는 비교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조건이 지금 호버했을 때 색깔이 바뀌는 건 얘 때문인데 이 선택자 조건보다 이 녀석이 더 까다로운지 이 녀석이 더 까다로운지 이런 걸 우리가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자, 얘가 만약에 얘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된 거라면 지금 저는 클래스를 2개 보유한 이라고 속성을 준 거죠. 이렇게 한다면 얘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얘는 돼요. 차이는 얘는 상속을 통해서 A가 가진 컬러를 바꾼 느낌이고 이 녀석은 정확하게 A를 찾아가서 컬러를 바꾼 느낌이니까 이 조건보다는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하죠. 애초에 추가됐으니까. 호버가 여긴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선택자 자체가 추가됐으니까 얘가 더 까다로운 거 맞는데 이 녀석은 큰 녀석한테 주고 상속을 받아 물려받게 해서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호버했을 때 A를 콕 집어낸 결과로는 적용이 안 되겠죠. 지금 얘는 화이트, 얘는 블루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개념까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스타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것들이 좀 있다, 디테일들이.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1차 메뉴들은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이 뒤에 2차 메뉴를 만들어 나가는 그걸 위해 필요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내일 수업부터 또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고생하셨습니다.